대학 부모님들이 쭉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서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5.18 광주에서 죽은 분들, 그리고 그 1980년이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결론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근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목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목차 하나하나가 이제 글의 제목이죠.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다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제목은 질문입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뭐 더 잘 아시겠죠. 글을 쓸 때 목차 내 글의 제목을 잡았다. 그 제목 하나하나는 이제 질문이죠. 어찌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질문이 살아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두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질문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엄마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학교 다니면서 잊어버렸다가 제 아내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또 질문이 살아난 것 같아요. 질문은 궁금증이잖아요. 호기심이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만날 때 늘 궁금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늘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연애할 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모여서 이제 그리움이 되고,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한강 작가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딱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연애하던 시절. 그런데 왜 질문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꼈는가?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을 할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때 행복감을 못 느끼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걸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인류가 생존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생존 확률을 계속 높이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니까 도파민과 막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더 그걸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생존 확률을 높여왔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야말로 저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이 살아남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이제 질문인 거죠. 어디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어디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음 자체가, 그 질문이 어찌 보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이었죠.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을 때 사람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은 이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이고 행복감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글쓰기가 바로 질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일이다. 그런 거죠. 글쓰기는 질문이고, 질문은 생존 확률을 높이고,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에 인간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또 행복과 연결이 됐냐면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이 초청장에 그 뒤에 문구가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할 때 행복하다. 그거를 그 청첩장 맨 뒤에 보내셨더라고요. 결국은 여기는 다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시고 결국은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행복한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의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오늘 초청장이 마지막에 쓰여 있는 그 행복에 관한 얘기를 내가 보고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시대 상황이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글 읽는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교과서 참고서 많이 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우리 사회를 이끌고 지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죠. 많은 걸 읽은 겁니다. 글을 쓴 게 아니고 글을 많이 읽은 분들입니다. 글을 생산한 사람들이 아니고 글을 많이 소비하신 분들입니다. 글을 남에게 공유한 게 아니고 글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시대였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요즘 시대의 어떤 변화에 크게 한 두 가지 특징, 한 두세 가지 특징을 보자면 우선 이제 뭐 4, 5년 내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 생성형 AI 시대가 뭐 도래하는 건 틀림없고, 근데 이 AI야말로 인간을 읽기 부분에 있어서는 능가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읽기를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은 일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얘는 오직 읽기만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말과 글을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간이 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어떤 변호사도 인공지능만큼 최신 어떤 정보와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읽기의 자리는 저는 인공지능에 이제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럼 인간이 그렇다면 오케이 읽기를 내주는 건 좋은데 왜 인간이 써야 돼? 왜 쓰는 시대로 가는 거야?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00살, 120살을 삽니다.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한 60세까지 다니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어디 안 다니면서 삽니다. 다닐 때는 읽기 중심으로 삽니다. 상사 말을 잘 읽고 들어서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근데 어디를 나왔을 때는 제가 50살에 직장을 그만둬 보니까 읽는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써야 됩니다. 썼을 때 글값을 쳐주고 그 쓴 글을 토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고 그래서 돈을 벌고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사체로는 못 먹고 삽니다. 발광체가 되어야 됩니다. 반사체는 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는 발광체의 시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이게 오래 살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누구나 어느 시점부터는 글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우리 작가님들은 일찌감치 그런 시대에 앞서서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이고, 또 하나 저는 이 세상이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데서 그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시대에는 어디에 출근하고 누구하고 거기서 일을 할 때는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내가 어디 다니는데 어디 거기에 중심에 그것을 잘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스스로 아까 얘기했듯이 발광체로서 빛을 내는 것이고, 거기서는 쓰는 공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읽더라도 읽는 목적이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직장에 다닐 때는 굳이 안 써도 읽기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안 쓰면은 자기 존재가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온라인 공간은 잘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만 있을 때는 쓴다고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온라인 공간이 주어져 있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예전에는 신문의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쓰라는 사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고요. 더군다나 그 기간이 엄청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언젠가 글로 뭔가 자기 빛을 내고 그야말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는 세상으로 저는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고, 오늘 모신 작가님들은 거기에서 그 최선두에 지금 서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그 대열에 먼저 앞서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내년 새해에도 더 이 글쓰기에 매진하셔서 좋은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